강연자 일론 머스크를 환영해 주세요. Hi. 저기 오셨네요. 일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의사 회의에 참석하신 앨런. 방금 그룹과 공유한 것처럼 최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창업자의 이야기와 처음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Sure. 물론이죠. 다소 난해하고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This is going to sound somewhat esoteric and maybe a bit strange, but 사실 저는 디지털 초지능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the risk of digital superintelligence and the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3차 자아에 대한 대역폭을 개선할 수 있다면 our bandwidth to our digital tertiary self. 인공지능을 인류의 집단적 의지에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Collective human will. Like I said, this is going to sound very strange, but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능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our intelligence is being divided into roughly three 본능적인 요소, 대뇌피질, 계획적인 부분과 같은 변연계와 같은 것이죠. like the sort of instinctual elements, the sort of like the cortex and the planning part.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 3차 영역도 있습니다. Phones, applications, software that we use.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3차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사실상 안드로이드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휴대폰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두고 오는 것은 마치 사지 실종 증후군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디지털 3차 요소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인간과 기계의 공생에 제약이 되는 것은 대역폭입니다. On human-machine symbiosis however, is bandwidth. 특히 출력 대역폭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출력 대역폭은 하루 동안 초당 1비트 미만입니다. Outward bandwidth of a human is less than 1 bit per second over the course of a day. 따라서 하루에 86,400초가 있다면 사람의 출력 비트 수가 초당 1비트 이상인 경우도 드물지만 Produce. I mean, maybe there's some rare cases where it's above 1 bit per second. 86,400초 동안 평균적으로 초당 1비트를 출력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86,400 output bits of that's a rare situation.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초당 1비트 미만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타이핑을 할 때, 특히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초당 대역폭이 매우 낮습니다. Typing is quite low, especially if it's going through a phone. Then 휴대폰에 글자를 입력하는 것은 두 개의 느린 막대기를 움직여 이루어집니다. that are trying to type letters on a phone. 따라서 초당 몇 개의 입력만 가능합니다. Just a few, taps per second of characters. So your phone is like 휴대폰은 마치 손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와 같아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알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is 같습니다. desperately trying to figure out what you want to say. 네, 저도 실제로 휴대폰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상의 사지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일론이 그런 관점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제가 사이보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경질환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저는 뇌의 출력을 초당 비트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 사이보그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더 넓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뉴럴링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더 잘 공생하려면 대역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asically, I thought, okay, if we're going to have, in order to have better human AI symbiosis, we must solve the bandwidth problem. 특정 대역폭 이하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Computer. 컴퓨터가 초당 수조 개의 비트를 처리할 때 초당 1비트는 매우 낮은 데이터 속도입니다. When computers are doing trillions of bits per second. 그렇다면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해 생각할 때 왜 이런 기술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셨나요?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초당 100만 비트 또는 초당 10억 비트. If you say like, okay, we need to have ultimately a million bits per second, or 초당 기가비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interface, then that means you really can't
becoming, you need an implant.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개골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많은 전극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괴한 일이죠. 그리고 이건 확실히 선택 사항입니다. Certainly optional, hopefully. 잘 됐네요. 내 두개골을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건 문제가 될 거예요. 강제로 뇌에 칩을 심는 건 확실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But at a certain point,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뇌 전체와 상호작용하려면 전극이 몇 개나 필요할까요? are needed in order to interface have a whole brain interface. 네, 전뇌 인터페이스라는 큰 목표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질병의 역사와 위험과 이득에 상반된 측면을 고려합니다. 기술적 접근 측면에서 뉴럴링크는 루게릭병과 척수 손상 환자 치료의 첫걸음을 내디딘 회사라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이죠. 장기적인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지능과 디지털 지능의 차이로 인한 문명적 위험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Mitigating civilizational risk associated with a divergence of biological and digital intelligence. 그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뉴럴링크 디바이스의 출발점은 1000개의 전극입니다. First Neuralink device is 1,000 electrodes. 그리고 그 전극 중 100개만 활성화되어 있어도 처음 몇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If you take, say, our first few patients, we are setting world records. 물론 세계 기록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초당 10비트 정도이고 But we're getting, around 10 bits per second. And 다음 기록보다 100배나 많은 초당 1000비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000 bits per second, which would be literally 100 times more than the next record. 따라서 우리는 가장 높은 이득과 가장 적은 위험이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습니다. And the least risk.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임플란트를 텔레파시라고 부르는데 We call it first implant telepathy, which really just 실제로는 운동 피질과 상호작용하고 and and it's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신호를 보고 그 신호를 읽고 그 신호를 환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보내서 signal to the patient's phone or computer, so they 환자가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y thinking. And 논란의 동영상을 보셨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그는 임플란트를 이식받은 직후 밤새도록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초당 초고속으로 뇌에서 신호를 추출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2명의 주요 환자들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이죠. 그리고 실제로 뉴럴링크 임플란트를 이식한 사람이 손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보다 someone with a Neuralink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가 꽤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려도 책 잡지 않겠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일정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 낙관적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 회사들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So 이미 비디오 게임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pretty much at a point where we're pretty close to on par with the 기본적으로 손으로 하는 게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parable level to someone with hands. I think 3000개의 전극이 있는 2세대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전극을 배치하는데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lacing those electrodes. So I think we'll 그래서 첫 번째 장치의 경우 첫 번째 환자에서 약 10%의 수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100개의 전극만 효과적이었습니다. It's only 100 electrodes being effective. 그래서 우리는 수율을 개선하고 전극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 Number of electrodes. So 따라서 현재 100개의 수준에서 3000개의 전극 중 1550개 정도만 판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데이터 속도는 손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their hands could do.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duce the latency. So really the moment you think of a move, 따라서 현재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손을 움직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움직이려고 생각하는 순간 컴퓨터에서 즉시 발생합니다. currently if you play a video game, you have to like move your 지금 기기를 사용하려면 근육에 신호를 보내 근육이 움직여야 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면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물어봐야겠어요. 당신이.
느리게 움직이는 인형을 확인하고 싶다면 손의 근육을 움직여요. If you don't have to move, actuate the muscles in your hand. 손가락은 초당 몇 밀리미터와 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면 말 그대로 지연 시간 없이 즉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몇 년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외과 의사로서 우리는 효율적이고 손을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원주의자처럼 생각하면 사실 제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서 저를 놀라게 한 것 중 하나는 임플란트가 있고 그 신호를 추출하고 기록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자 중 한 명은 실제로 전극 후퇴 뇌 속 전극 위치 변형가 있었지만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실제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 접근 방식과 이를 통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Sure. Well, 사실 이전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구축해야 했습니다. 마치 두개골을 대체하는 애플워치나 핏빛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아주 미세한 전극을 수술용 로봇으로 이식시켜 만드는 것입니다. Very fine electrodes that are implanted with a surgical robot. 미세 전극을 이식하는 데 사용되는 로봇, 아릴 로봇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세 전극은 손으로 조작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매우 정밀하게 매우 빠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They need to be placed with extreme precision very quickly. 뇌는 호흡과 심장 박동으로 인해 항상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Heartbeat and just it's not just as you guys know, it's not just sitting. 마치 맥박이 뛰는 것과 같습니다. So and you're trying to get an electrode to. 따라서 마치 젤리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동안 전극을 특정 깊이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Balloon is just moving around all over the place. 따라서 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Really an impossible thing.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미세 전극은 너무 작고 필요한 정밀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What people can do. I'd maybe liken it to being similar to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 가공이나 작은 금속 가루를 레이저로 용접하는 3D 금속 프린팅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3D metal printing where you've got a laser welding tiny bits of metal dust. It's just there's just no way that 인간이 전극을 이식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정밀도, 즉 XYZ 위치의 몇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to fractions of a millimeter of XYZ position. 맞아요. 로봇은 할 수 있죠. Can. 흥미롭네요. 분명히 외과 의사 그룹으로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단계에 걸쳐 로봇 공학을 진료에 도입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밀도를 들었을 때 이것이 혼란이 될까요? 아니면 외과 의사의 업무에 도움이 될까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비유나 안과적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안과에 비유하자면 So I think the ophthalmology analogy is the 라식 수술의 경우 안과 의사가 6에서 12개의 라식 기계를 감독하고 기계가 올바른 눈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I don't know, perhaps a half a dozen or a dozen LASIK machines, and just make sure the machine is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in the correct eye, and is the machine operating properly? 그 후에는 환자가 레이저 의자에 앉으면 로봇이 기본적으로 안구에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The robot's going to basically laser your eyeball. 네, 이제 이것은 누군가가 손으로 레이저를 들고 손으로 안구에 레이저를 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And hand lasering your eyeball, which would be, have varying results. 아마도 신경외과 의사가 6에서 12대 뉴로링크 로봇을 감독하면서 임플란트를 하고 half a dozen or a dozen of the Neuralink 올바른 목적에 맞는 올바른 위치의 올바른 임플란트인지 환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라식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urpose and that everything's okay with the patient. 따라서 시술에 엄청난 증폭을 볼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증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ot enough neurosurgeons to do this.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궁극적으로 수천만 건의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Doing tens of millions of these.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글쎄요. 적어도 수십억 명은 이걸 원할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Billions of 시술 로봇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unless you got the robots.
It's not happening. 로봇 도입은 정밀도와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과 규모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000명이 조금 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BCI 뇌컴퓨터 상호작용의 초기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물학적 환경, 염분 문제, 에너지 전달이 아주 적대적인 것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팀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Yeah. 네, I mean, yeah. As everyone, obviously, 저보다 뇌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than I do. But I 하지만 저는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more than most. 문제는 뉴럴링크는 뇌 속에서 오랜 기간 작동해야 되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You've got a device that's going to live there for years.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광자를 컴퓨터로 전송해야 하는 전기 장치입니다. Radio essentially, has to transmit photons to a computer. 피하에 위치하고 있고 충전해야 하죠. 전극을 읽고 쓸 수 있는 전극이 있습니다. Recharged. It's got electrodes that are reading and writing. 따라서 전기적으로 완벽하게 절연하면 작동을 못합니다. 사실 이 기기는 두 가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뉴런을 필사적으로 읽고 싶지만 부식되는 것도 원하지 않죠. These neurons, but you also don't want to be corroded. So it's 따라서 부식되지 않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연을 유지하면서도 just the minimum amount. 뉴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절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매우 까다로운 재료 문제가 있습니다. So it's a very challenging materials problem. 그리고 최신 전극은 실리콘 카바이드로 코팅될 것입니다. Silicon carbide. 하지만 실리콘 카바이드는 작업하기 매우 어려운 재료이지만 멋지긴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코팅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tremely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워서는 안 됩니다. 실에 매우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합니다. It's got to be very evenly, applied to the threads. 따라서 이 장치가 실제로 밀폐되어 체내에서 살아남고 어떤 식으로든 고장 나지 않으면서도 Iterations necessary to actually have this device be, hermetically sealed and survive in the body and not. 배터리 문제없이 빠른 데이터 속도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Be able to transmit to your phone or computer at a high data rate without running down the battery.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럴링크를 사소하게 표현하면 핏빛이나 애플워치를 머릿속에 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 Apple Watch in your brain.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뇌에 넣는다면 뇌도 애플워치나 핏비트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Fitbit would be happy. 좋은 상황이 아닐 겁니다. Not be a good situation. 지금 드릴 이 질문이 저희가 받은 질문 중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뇌와 로켓 두 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오래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뇌 수술과 로켓 과학 중 무엇이 더 어려운가요? Well, they're both quite challenging. 글쎄요, 둘 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두 가지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죠. I mean, I think there are.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해요. Especially 그럼 스토리는 확인됐네요. 네, 뇌 수술과 로켓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brain surgery and rocket. 좋아요. 완벽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100% 맞아요. 뇌 수술은 엄청나게 어렵고 로켓도 엄청나게 어렵고 관용적인 표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네, 매우 어렵죠. So yeah, very difficult. 특히 전극의 크기와 전극의 수를 조정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100만 개의 전극을 어떻게 설치할지 알 수 없습니다. To say how do we do a million electrodes?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아직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Hopefully it is physically possible. If you want to have 전체 뇌 인터페이스로 높은 한계를 갖고 싶다면 아마도 100만 개의 전극 정도가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뉴런과 전극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and that still has a very high ratio of neurons to. 따라서 특정 전극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뉴런에서 뉴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Any given electrode has to be able to read neurons from, several, like I don't know, 100 or 1,000 neurons. So if you can do 따라서 100만 개의 전극이 있고 각 전극이 1000개의 뉴런을 읽을 수 있다면 10억 개의 뉴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just still not that high actually. 네, But hope 하지만 충분히 높으면 좋겠네요.
전내 인터페이스의 목표는 장기적인 증강 또는 공생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즉각적인 측면에서 외과 의사로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치료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기술이 치료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 정신과 질환, 신경 발달 질환, 신경 다양성 및 신경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걸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는데 뇌의 음악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얻게 되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나요? Yeah. 이에 대한 일론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네. We should be able to solve any problem over time. 제 생각에는 뇌를 컴퓨터나 회로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The result 생각합니다. of, like if you, 예를 들어 회로판이 주어졌는데 회로가 단락되거나 있어야 하는데 없는 회로가 있다면 if you were given a circuit board and there were some short circuits or some 빠진 circuits that 회로가 should be 있다면 there aren't there. 있어서는 안 되는 회로가 있다면 있어도 안 되는 회로가 있다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And some that are there but shouldn't. 기본적으로 회로 기판을 고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It's kind of like fixing a circuit board. 회로 기판이 모두 녹았다면 녹은 회로 기판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Hard to fix a melted circuit board. You can 몇 fix 가지 a circuit 문제가 board 있는 with 회로 a 기판은 few 고칠 수 issues. 있지만 이미 녹아버린 회로 기판은 You 고칠 수 can't fix it if 없습니다. it's been melted. The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이나 문제, 뇌의 문제는 뉴럴링크 장치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re fixable with a Neuralink device. It's a fine-grained 뇌의 전기 신호를 매우 정밀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세밀한 수단입니다. electrical signals in the brain at a very with high precision, and so that 따라서 예를 들어 전기 폭풍이나 간질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 폭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you can interrupt that storm. You can, there's like 예를 들어 실명의 경우 시신경이나 두 눈을 모두 잃은 경우처럼 읽을 수 있는 일련의 신호가 있다면 두 눈을 모두 잃어도 시각 피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if somebody's lost their optic nerve or both eyes, you can still stimulate the visual cortex, even with if the 기본적으로 신호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뉴럴링크로 궁극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So basically, anything that is a function of signals in or out, if that is the nature of the problem, it can be fixed ultimately with a Neuralink device. 네, 뉴럴링크는 이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반 전에 시각 장애에 대한 FDA의 획기적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경 다양성이나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은 스티븐 호킹과 같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사회가 얼마나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경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들이 잠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임플란트가 이를 위한 디지털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임플란트가 궁극적으로 수천만 명, 어쩌면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뇌를 넘어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와 신체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신체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슈트나 로봇 팔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근사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제 몸이 다시 작동했으면 좋겠어요라 말합니다. 뉴런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if provided the neurons are still kind of there, it's certainly physically possible to 뉴런의 손상이 발생한 지점을 지나 운동 피질에서 근육과 팔, 다리로 연결되는 신호를 물리적으로 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to the neurons that then interface with your muscles and your arms and legs. If you think of it just like 전기 통신 시스템처럼 이더넷 케이블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신호를 연결해야겠죠. Well, you bridge the signal. Okay, great. 좋아요. 인체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신호와 통신 신호를 연결하는 것이죠. The communication signals.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있고 신호가 있는데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양방향 신호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Bidirectional signals for sensors and actuators
따라서 신호를 우회하면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you'll be able to reanimate the body.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언급하신 또 다른 문제는 아이폰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임플란트를 이식할 때는 당연히 업그레이드나 기술 주기 또는 반복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BCI가 더 널리 보급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역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업그레이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6이 있는데도 아이폰 1을 계속 사용하고 싶지 않듯이 말이죠. 요즘 최신 아이폰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16 정도인 것 같아요. 꽤 높네요.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최신 버전이 16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아이폰에서 다음 아이폰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얻는 이득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일종의 로그 함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gains from one, say, iPhone to the next are less. It's kind of a logarithmic gain. It would appear. But 하지만 이는 처음 5에서 6개의 버전에서는 실제로 큰 도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re are actually big jumps. 뉴럴링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 Neuralink. So if somebody 예를 들어 프로덕션 디자인 버전 2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5년 후에는 프로덕션 디자인 버전 3이나 4를 원할 것입니다. 3 or 4. 그래서 저희는 해당 부위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With hopefully minimal strip, 그런 다음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but replace it with another one. And we have with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3번의 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임플란트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and the third implant still worked quite well. It 임플란트 하나를 3번 교체했다는 뜻인가요? replaced it 3 times. Yeah. 네, 3번 교체했습니다. 영장류도요. 그리고 3번째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확장성, 호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전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고성능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죠.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대량 생산식 기기 자체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합니다. 5,001만 달러 정도면 좋겠어요. Should not be super expensive. I mean, hopefully it's like, I don't know, $5,000 to $10,000. 그리고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애플워치나 휴대폰 가격과 비슷해져야 합니다. Of an Apple Watch or 그래서 아마도 $1,000나 $2,000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으로 이식한다면 수술 절차가 빨라야 합니다. if it's implanted with a robot, then that surgical procedure should be fast. 600초의 시술 시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Plan for what I call the 600-second surgery. 10분 동안 의자에 앉아서 10분 후에 임플란트가 끝나는 거죠. 600초입니다. 이 과정은 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And we're not violating physics. 레이저로 안구에 레이저를 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요. It goes in laser, does a whole bunch of things to your eyeball.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But 하지만 초 단위로 세분화하면 600초 또는 10분 수술도 가능합니다. 600-second or 10-minute surgery. And so at that point, if it's 따라서 그 시점에서 로봇이 수술을 하고 전체 수술이 10분 정도 걸린다면 라식 수술과 비슷하게 아마 모든 것을 포함해서 the whole thing, all inclusive, ends up being $5,000 정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imilar to LASIK. 흥미롭게도 물리학을 언급하셨고 제가 함께 일하면서 얻은 흥미로운 통찰력 중 하나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논쟁이 종종 있다는 생각입니다. Yes. 그리고 일론은 이런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물리학의 함수이기 때문이고 가능하다면 그건 역시 물리학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량 보존. Like if you break 전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깨뜨린다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틀렸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예를 들어 뇌 수술 중에 음속보다 빠르게 수술을 진행한다면 provided you're not sort of, let's say during the brain surgery trying to break the sound barrier or something like that. Like you're not 그렇게 빨리 수술을 진행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수술할 때 와서 보세요. 전 꽤 빠르거든요. 네, 초음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로봇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손익붐이 발생합니다. 그건 아마 뇌에 안 좋을 거예요. sonic boom. 초음속이라면요. That's probably going to be bad for the brain if it's 이제야 말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암속이고 subsonic. And 신체적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너무 빨리 일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일을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you can get things done very quickly, basically.
And I mean, you look at the things at a fine grained level and say, well, what is the 뉴런에서 감지하려는 전압 차이의 크기와 전극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펄스를 감지할 수 있는지 등 neuron?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How far 그리고 away from an electrode could you detect a pulse? 뉴런의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한 뉴런과 다른 뉴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Based on its 예를 들어 한 뉴런이 거의 억양이나 목소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has almost like an accent or a voice. 센서가 충분히 정밀하다면 우리가 듣는 희미한 목소리는 이 뉴런이고 희미한 신호는 저 뉴런이고 That faint signal is this neuron. 큰 신호는 가까운 뉴런이고 실제로 이 뉴런이 발사되는 방식의 약간의 차이에 따라 Usually where these neurons are, based on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they fire. 이를 통해 뇌의 기능을 매핑하고 전체 뇌 인터페이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네, Yeah, 저희는 확실히 심오한 공상과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deep sci-fi here. 공상과학 도서 추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이언 뱅크스 저서인 컬처 시리즈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Through books, 이언 뱅크스 책에는 실제로 신경 레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it does have this concept of a neural lace. 모든 인간은 뇌 전체에 뉴럴링크 또는 신경 레이스와 같은 일종의 신경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Kind of neural link or neural lace throughout the brain. And so, and when if somebody dies, they're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들의 기억이 클라우드나 미래의 인터넷에 동적으로 업로드되고 원한다면 인간의 몸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and they can reinstantiate into a human body if they want. 혹은 시뮬레이션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저는 이 시뮬레이터들의 뛰어난 업적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매우 몰입감 있고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서 시뮬레이터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뮬레이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끄지 마세요. 네, 일론 정말 멋진 대화였어요. 여기 신경외과의 모든 분들이 모였는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nd so, what are maybe some last thoughts you'd like to leave us with? Well, I think this is going to be 신경외과 전문의가 희귀 질병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ix things that are brain-related issues. 마치 무기로 비유하자면 활과 화살과 제트 비행기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I don't know. It might be like the difference between if it was a weapon situation, difference between like bows and arrows and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행기를 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So we want to give you. 그 맥락에서 제가 비행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도구만큼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어떤 도구가 있느냐는 거죠. And I think with by essentially 신경외과 의사에게 뉴럴링크 장치와 같은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owerful tool like the Neuralink device, you could really help a lot of people. 대단하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신경질환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관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반대 강연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연설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